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다장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응용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놈의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4만 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2, 3, 4, 5, 6, 7, 8, 9, 10, 11, 12. 어우, 생각보다 많죠? 자, 이게 이제 나오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부분이 두 눈의 합이고 가지수가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기억하고 다니면은 좀 더 빠르게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좀 뭐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항목 아니죠? 자, 그러니까 가볍게 좀 이런 부분들 기억하고 다니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요 36가지 중에 4가지. 오이, 4가지가 아니라 큰일 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이러면 안 되죠. 3가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분해서 12분의 1 답을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합 2부터 12까지 구해가는 좀 상당히 규칙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두면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제는 2번 도로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당연히 최단 경로가 되겠죠. 아니면 빙글빙글 끝이 없으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자, A에서 가려면 이 지점까지 와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그냥 2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가야 되는데 가로로 2칸, 세로로 2칸. 그러니까 이 부분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과정이 꼭 거쳐야 되는 거죠. 자, 또 오고 그 다음 가려면 가로가 또 하나, 둘, 셋, 세로 셋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형태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2의 팩토리얼 하나 그냥 둘을 지워버리죠. 그러면 3 곱하기 2가 남아서 6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6팩토리얼을 열심히 6, 5, 4 쓰면서 하나 약분하고 또 나머지 3팩토리얼 나왔으니까 또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20이 계산되겠군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해서 240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같은 문자나요. 뭐 이 정도 도로망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려움 느끼는 거 아니시겠죠? 자, 이 정도는 좀 평상시에 공부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4명의 학생이 3편의 영화를 관람했다. 한 편씩 택해서 보겠다. 모든 가지수를 구하라. 첫 번째 학생이 볼 영화는 몇 편일까요? 볼 수 있는 영화는 3종류가 있겠죠. 3종류. 두 번째 학생도 3종류. 세 번째 학생도 3종류. 3종류. 3을 열심히 4번 곱한다. 이런 중복 순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호를 써서 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4의 세제곱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니까 기호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무엇일까요?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독립 가르쳐줬습니다. 만세입니다. 쉽다는 뜻이죠. 자, 주어진 식들이 있는데, 자, 독립이라면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든 이런 부분들은 B가 일어난 사건, A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B의 확률이 3분의 2, A의 확률이 4분의 3. 이렇게 뭐 주어진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주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화려하게 써져 있죠. 독립이란 전제 조건이 깔리면 이 부분을 교통정리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또 PA 교집합 B다. 독립이라면 PA 곱하기 PB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문제는 뜻 파악이 됐다면 그냥 주어진 3분의 2하고 4분의 3 A 확률, B 확률이니까 그냥 곱하기 해주면 즉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에서 약분 샥 하고 그 다음 또 약분 되니까 그냥 가볍게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나요? 가볍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하하, 아직까지는 초반이라서 문제들이 좀 수월하게 잘 풀이가 진행되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 점수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오각형이 있다. 서로 다른 7가지 색 중에서 5가지 색을 택하여 옆면에 칠을 하겠다. 한 번만 사용하고 회전의 일치형은 같은 거 본다. 뭐 회전 변환이다 이런 얘기죠. 7가지 색 중에서 5가지 색을 택하겠다. 그럼 뭐 제일 먼저 색을 택해야 되겠죠. 자, 색깔을 골랐습니다. 그럼 고른 색깔을 옆면에다가 열심히 칠하는데 무슨 수열이다. 자, 회전해서 일치한다. 원수열이 되겠습니다.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 이제 학습하셨겠죠. 자, 그러면 계산 들어가 볼까요?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4, 3, 2 1은 안 써도 되겠죠. 자, 7, 6에다가 2를 하나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지울까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 두는 게 좋겠죠. 됐습니다.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산수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와, 이거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그러면 뭐 해야죠. 뭐 42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42, 12, 84에 4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결과 504. 알겠습니다. 504 해서 결과를 쓰면 되겠죠. 자, 역시 이 문제도 그냥 원순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살짝쿵 색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살짝 추가하면 되겠고요. 자, 이해되죠? 자,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스키장에서 이용한 100명을 대상으로 스키와 스노보드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조사했다. 사람 중에서 한 명을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는데 스노보드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이때 여자일 확률.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조건부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표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완전 땡큐입니다. 자, 스노보드 됐습니다. 스노보드 택한 사람이 40, 24 합쳐서 64명이라는 것만 계산해 놓으면 되겠죠. 자, 64명인데 그 중에 누구였다? 여자였다. 여자 24 됐습니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88이 64, 38이 24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8분의 3 계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부 확률은 문제 형태의 변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거니까 무난하게 풀 수 있는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자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 정확하게 잘 읽어서 자, 조건부 확률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 명심해가지고 확실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x 제곱 세제곱 해서 15제곱까지 쫙 곱하기도 더하기 하겠습니다. 이런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앞쪽엔 열심히 곱하기 해도 4제곱 개수 안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중간에 1 플러스 x의 4제곱이 되어야 드디어 x 4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4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4번 중에서 4번 x를 4번 선택할 때 나오겠고, 자, 그 다음은요 5제곱 중에서도 4번 6제곱 중에서도 4번 쭉 해서 맨 마지막에 15제곱 중에서 4번 딱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럼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 건가요? 앞에 숫자가 촥촥촥촥 이렇게 커져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항목 중에서 파스칼의 삼각형, 자, 이곳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그 테이블일 때 뒤에 숫자가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숫자가 가면서 계산해야 되는 거겠고, 그 결과는 자, 이렇게 해서 단칼이 된다는 거 학습 잘 되어 있으시겠죠? 자, 원리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 뭐 원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간단한 풀이 형태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칸이니까 16이 되겠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니까 컨벤션 5 이런 형태에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자, 7번 파스칼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식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서 풀 수도 있는데, 자, 파스칼 삼각형에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풀이니까 간단한 풀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제는 8번이 되겠습니다. 지우가 인터넷으로 어느 맛집에 대한 후기를 검색하면 60%는 여자가 작성했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60%가 여자라면요, 남자는 그럼 얼마나 하겠습니까? 40%라는 얘기죠. 60%, 40%. 자,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자가 작성했을 때
제공이 포함될 확률이 또 0.6. 와, 이 중에 제공이 또 얼마가 돼 있다? 0.6이다. 그러면 또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겠고. 자, 남자가 작성했을 때는 0.3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검색하여 제공이 후기가 포함될 찾겠다. 그럼 뭐 찾아야 되겠죠. 자, 검색했을 때 10분의 6의 확률로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제공이라는 것은 또 10분의 6 이렇게 되겠고 10분의 4는 남자인데 남자가 됐을 때는 10분의 3이 제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겠다. 이 둘을 합치면 제공을 찾을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분이 100분의 36, 10이 이렇게 되니까 100분의 48 해서 0.48 찾아가면 그런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정도라면 아직 8번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죠? 8번 설명 마칩니다. 9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시계, 하늘색 시계, 노란색 팔찌, 하늘색 팔찌. 자, 좀 살짝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시계, 팔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노란색 시계, 하늘색 시계, 노란색 팔찌, 하늘색 팔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는 뭐 몇 개가 있나요? 자, 합하면 6개, 5개니까 11개가 담겨 있군요. 자, 11개가 다 이렇게 담겨 있는데, 자, 뭐 이것도 마저 정리할까요? 뭐 6개 있고, 5개 있고, 4개 있고, 7개 있고, 이렇게 정리할까요? 자, 상자에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여기까지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적어도 1개는 시계. 적어도라는 표현 되니까, 적어도 또 1개는 하늘색. 자, 6건에 대한 개념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적어도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6건 형태를 하는데 또 이렇게 돼 있다. 요 부분 표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저 표현들을 좀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 적어도 하나는 시계다, 시계다라는 이런 표현. 그 다음, 적어도 하나는 하늘색이다, 하늘색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A집합, E집합, B집합 이런 개념이 되게 되면 적어도 하나의 이런 개념이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 풀이가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걸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부분만 보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여사건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반대되는 거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쉬운 게 같지 않습니다. 문장은 좀 간단해 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부터 좀 잘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합집합, 그 다음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A의 여집합 더하기 B의 여집합, 그리고 빼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형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게 전체는 11개에서 3개를 꺼내는 건데 A 여집합이니까 5개에서 3개 꺼내야 되겠고 B의 여집합이니까 7개에서 3개를 꺼내야 되겠고 동시에 여집합이니까 3개에서 3개를 꺼낸다. 뭐 이런 형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1, 19, 3으로 나누면 3팩토로 나니까 3이니까 5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55 곱하기 3 이렇게 쳐니까 165가 됩니까? 자, 그럼 165 돼 있고 여기는 10 돼 있고 여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765에 321 이렇게 지워지니까 35 처리돼 있고 빼기 이렇게 처리가 됐죠. 된 것 같습니다. 자, 165 되겠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45에 44 이렇게 처리되나요? 계산 결과 좀 특이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 괜히 열심히 곱하겠네. 11로 다시 나눠지는데 참. 그러면은 11 나누게 되면 여긴 4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그냥 15만 되나요? 자, 15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문제로 올라가서 다시 산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문제의 형태는 A 교집합 B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5분의 4 해서 15분의 11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주어진 문제 그냥 가볍게 느껴질 듯 그냥 적어도 하나 이 정도 표현만 보게 되면 뭐 그냥 별 문제 없는데요?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죠.
적어도 하나 여기. 근데 이제 이게 둘 되면서 교집합되는 이 부분 형태가 되면 자 이게 은근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하 10번이 다가오니까 서서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자, 6건 형태, 6건 형태인데 그게 교집합. 그래서 지금 개념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자, 중간에 이런 부분 만들고 그 부분을 또 계산하는 과정 좀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자, 조금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체킹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일단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도 알아봐야 되고 5제곱의 개수도 알아봐야 되겠다. 자, 이거를 일반항을 해서 풀자면 이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좀 불편해 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차수 낮은 쪽을 아예 그냥 전개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x 4제곱 4x x제곱분의 4 이렇게 전개를 해서 ax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살펴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전개를 들어가면 됩니다. 4제곱에 ax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4제곱 4x에 ax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분의 4에 ax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러면 분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ax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4제곱인데 이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차수들이 나오나요? 자, 이쪽이 이제 4번 선택하면 x 4제곱 차수 나올 수 있고 3번에 1번 그러면 x 차수가 되겠고 2번에 2번 그러면 x 제곱분이 되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3번 6제곱에 x 5제곱분의 뭐 이런 형태의 차수들이 줄줄쭉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차부분에 알아봅시다. x제곱 계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4제곱이 있는데 x제곱 계수가 되려면 이쪽에서 x제곱분의 1이 돼야 되죠. x제곱분의 1이. 와우. 자, 그러니까 4번 중에서 2번 a가 2번 역시 양쪽 2번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돼 있으면 이제 x가 나와야 되니까 x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4번 중에서 이쪽이 몇 번이요? 3번 이쪽에 한 번 선택돼야 되죠. 3번 a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쪽에서는요. 와, 이건 이제 x 제곱 계수가 되려면 여기 제곱분이 있으니까 4제곱 계수가 돼야 되잖아요. 오호, 그럼 이쪽이 4번 선택돼야 되겠습니다. 4번 중에서 4번 a 4제곱. 자, 근데 여기 계수 사 있었고 여기도 계수 사 있었죠.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처리해주면 제곱 계수가 되는 부분 알아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5제곱 계수 되는 것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4제곱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5제곱 계수 구하려면 이제 x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 맨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x 계수 구하려면 역시 4번 중에서 요 앞에 부분에 3번에서 a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때는 4제곱 계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오호, 여기서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4 곱하기 있는 거고 4번 중에서 4번 a 4제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요, 이쪽에 차수를 아무리 높여도 4차밖에 안 되는 거니까 5제곱 계수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식 결과가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가는 건데 계산식을 좀 써볼까요? 자, 4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2, 3은 6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됐고요. 4 곱하기 4, 4, 16입니까? 16a 세제곱 되겠고 4a 4제곱 되겠고 같다 4a 세제곱 더하기 4a 4제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의 4제곱은 지워지니까요.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또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죠? 12a 세제곱 처리되겠고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6a 제곱 쓰면 되겠습니까? a 제곱은 또 자연스럽게 지워질 거고 그러면 12a는 이꼴 마이너스 6 뜸들였습니다. a값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오호, 양중지 일반항에서 이 개수계가는 이 부분 만만치 않게 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일반항 처리하고 일반항 처리해서 계산을 하겠다. 와, 근데 이제 이쪽에서 선택하는 거랑 이쪽에서 선택하는 다르니까 문자를 또 2개씩이나 써가지고 제곱계수 찾고 5제곱계수 찾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부분에서 그리고 미리 또 일반항을 써서 알아보는 게 또 귀찮아서 미리 나올 항들을 조사해서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써서 이쪽 좌변과 우변 결과가 서로 다 같다. 많은 시간을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녹록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좀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 공부하려면 좀 앞에 있는 쉬운 문제들에서 방심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고 또 이항 정리 파트 부분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60명인 배를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10분의 1이다. 62명이 예약했습니다. 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확률을 구하라. 배를 타지 못한다면요, 62명 예약한 사람이 모두 오거나, 그러니까 취소가 없거나, 그 다음 61명, 그러니까 취소가 몇 명? 한 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와우, 사람이 올 때마다 예약하느냐 안 하느냐,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니까 이게 독립시행이거든요. 이야, 난리가 났습니다. 62명 중에서 취소가 없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9 확률로 모두 온 거죠. 자, 그 다음 62명 중에 취소가 1명 됐습니까? 자, 그러면 10분의 1 취소, 10분의 9 취소 안함, 6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와우, 이 어려운 산수를 진행해야 되네요. 자, 그럼 10분의 9에 62제곱이 되겠고, 62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에 61제곱.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의 식을 보니까 0.9에 62제곱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0분의 9를 만들어야 되죠. 10분의 9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를 9 곱하기 62에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10분의 1 해갖고 10분의 9 이렇게 처리해지니까 자, 10분의 9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10분의 9에 62제곱이 공통이고, 그럼 이쪽에 1 남고 이쪽에 9분의 62가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9가 되니까 9분의 71이 되나요? 71 곱하기 10분의 9에 62제곱.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문제의 보기 형태 맞췄죠? 자, 그러면 K 값은 9분의 71. 자, 이렇게 계산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산수는 문제 형태에 맞춰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가장 먼저 배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 생기느냐, 취소가 없거나 취소가 1명인 경우다. 이 부분 판단해야 되겠고, 이 부분 계산이 자, 독립시행으로 계산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좀 중요한 골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맞출 수 있으리라고 좀 예상을 해보면서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문제는 어느 건가요? 어느 병원에서 독감 증상으로 찾아오는 1000명의 환자 중에서 2명이 실제로 독감 환자이고, 요거 이제 실제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경험적 확률에 비춘 거죠. 판정의 정확도는 90%라고 합니다. 정확도가 90%밖에 안 되는군요. 찾아온 1000명의 환자 중에서 독감 여부를 판정했는데 검사 결과 독감인 환자, 독감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독감. 그렇군요. 자, 1000명이니까 998명은 그 다음 2명, 실제로 독감 환자가 2명이고 998명은 독감 환자가 아닌 거죠. 자, 이런 환자들을 조사했는데 10분의 1이 잘못 계산되는 거죠. 10분의 1이 잘못 계산돼서 이 부분이 이제 독감 환자로 판정이 되는 거겠고, 이 부분에 이제 10분의 9 확률로 해서 독감 환자가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사실 내면 좀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사람 수가 10분의 18,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율로 해서 확률을 맞추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면 그럼 명수를 10,000명으로 하든지, 잘 가다가 좀 마음에 좀 살짝 안 들었습니다. 비율적인 측면에서 뭐 문제의 뜻 파악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알아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독감 환자로 판단된 게 10분의 998명에다가 10분의 298명인데, 실제로 독감 환자라는 것은 10분의 1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독감 환자로 판명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실제로 독감 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 형태, 문제의 뜻도 잘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이 이렇게 약분이 딱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럼 뭐 미리 좀 나눠 볼까요? 그러면 499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고 9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뜻 파악도 좀 됐고 문제 풀이도 좀 잘 마무리됐는데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998명 중에서 10분의 1이 잘못해가지고 독감환자로 판명됐는데, 자, 명수가 99.8명. 이런 거는 좀 안 되죠. 사람 수가 0.8명이 어디 있습니까? 10분의 18, 1.8명. 자, 안 되는 거죠. 명수로 따질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낼 때는 좀 출제할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비율적인 측면, 확률적인 측면으로 계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 없으니까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문제풀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설명 마칩니다.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라는 것은 순서쌍이로군요. 대표. 자,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순서쌍입니다. x, y는 또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임의로 선택된 순서쌍 하나에 대해서 자, b가 짝수이다. y좌표가 짝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때 a하고 2b가 같아지는 그 확률이 1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해 주십시오. 상당히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됐다면 맞출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뭐 그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x, 2y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y는 이꼴 2분의 1 x 직선을 그었고, y가 크다는 얘기는 저 요쪽 부분이 이제 문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가 짝수란 이야기는 y 값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런 데가 2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쭉 가게 되면 여기 이제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맨 처음에 1보다 만족하는 거니까 이쪽에 가게 되면 여기 1, 2, 3, 4 이렇게 이제 4개의 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1,2, 2,2, 3,2, 4,2 이런 4개의 점이 이제 해결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A하고 EB가 같아진다. 이렇게 같아지는 것은 뭐 4개 중에 1개. 자, 그러니까 만약에 B 값이 2였다면 확률은 뭐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근데 문제는요 12분의 1이니까 뭐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간에 3도 있고 그 다음 4도 있는데 4를 또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가 된다면 여기 좌표는 또 8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1,4, 2,4 해서 쭉 해서 8,4가 되니까 8개의 개수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랑 합치니까 12개가 되겠고 만족하는 숫자는 2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률은 6분의 1 처리가 되겠죠. B 값이 4였다면 확률은 6분의 1.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6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2가 되죠. 자, 그러면 12개의 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1,6, 2,6 해서부터 12,6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12개니까 분모의 개수가 24개가 됐는데, 자, 역시 같아지는 거가 이제 또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3 이렇게 되니까 8분의 1.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유사한 값이 가까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줄기 8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와, 16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8, 2,8 이렇게 해서 16,8이니까 16개의 x좌표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개가 되겠고 같아지는 개수가 하나 더 추가해서 4개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10분의 1이 됩니까? 10분의 1? 이건 뭐 근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4, 6, 8, 10 분모의 수가 이렇게 커져가네요. 그러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되겠죠 뭐. 그러면 여기가 10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는 2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0이 추가되게 되면 60이 되겠고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5개 처리가 되겠습니다. 12분의 1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같아지는 좌표, 맨 마지막에 같아지는 이 좌표가 맨 마지막에 있는 1,10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20,10 이렇게 되는 이 좌표까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찾아냈습니다. 그럼 y 값이 1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좌표 이 값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죠? x가 20이었으니까 여기 같아지는데 20이 되는 거죠. 여기가 20, 20. 자, 그러면 n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될까요? 당연히 2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21 되겠고 22 되겠고 23도 되는 건가요?
자, 이런 형태로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23은 안 되는 건가요? 자, 어떤 숫자까지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80에 4에 얼마인가? 여기까지 다 계산하고 이렇게 미스가 나면 안 되죠. 자, 80에 5에 86 되겠습니까? 개수에서 86 개수를 구해가는 n이 될 수 있는 이 숫자는 그거보다 좀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영역적으로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직선 표시해 주고요. 직선 방정식은 물론 y는 이퀄 2분의 1x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위쪽 사분면 부분에 해당하는 순서쌍이다. 판단됐고요. 자, 여기서 하나를 딱 선택했는데 그 부분이 B가 짝수다라고 이걸 만족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제 이 부분을 정확히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B가 1이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순서쌍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표시했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1,부터 이렇게 순서쌍이 4개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순서쌍이 해당 쌍이 있는데 그 중에 같아지는 것은 4,2이거다. 됐죠?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하면서 4분의 1 되는 거니까 문제의 뜻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늘려서 B 값이 이제 짝수라고 했으니까 4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게 1,4에서부터 쭉 가서 이제 8,4까지 존재하는 이런 순서쌍들이 더 추가가 돼 있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존 순서쌍하고 새로 추가된 순서쌍에서 전체 순서쌍 개수는 4개, 8개를 합쳐서 12개가 되는데 그러면은 같아지는 것을 만족해주는 순서쌍은 또 2개 이렇게 하나씩 늡니다. 그래서 6분의 1.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얘네 체육적으로 늘려간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8 이렇게 됐을 때도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10 이렇게 늘려가게 되면은 1,10에서부터 20,10 해서 20개가 더 추가돼서 60분의 5에서 12분의 1 문제에 원하는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n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이제 큰 숫자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여기가 y 값이 짝수라서 하나를 더 늘려가게 되면 이제 12가 될 수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숫자가 이제 24까지 될 수 있는 거니까 24가 되면 안 되죠? 그 바로 전까지 될 수 있는 n 그거보다 좀 큰 거니까 20부터 23까지 숫자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최종 n이 될 수 있는 값을 합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은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 출제돼 있던 그런 거 4점짜리 그것도 만점 방지용 쪽에 출제돼 있던 그런 문제가 그걸 좀 살짝 식을 좀 바꿔서 출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풀기에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정확하게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파악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13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태전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더하기에서 6이 되어 있다. 중복 조합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쫙 되어 있습니다.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자연수 순서쌍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축축축축 주게 되면 절대값 이 결과가 111 주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서로 다른 4개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값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이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값이 2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게 4개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6에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에 160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 수 있는 전체 순서쌍 개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같으면 안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개수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같아지는 경우를 어떻게 됩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절대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숫자까지 완벽하려면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가지수는 2가지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아까 이제 처리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처리가 되겠고 이 녀석들이 부호가 다른 거니까 2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살짝 복잡합니다. 2 곱하기
3 컨비네이션이 곱하기 이건 2제곱수가 하죠 뭐. 그러면 3, 8이 24 이 정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하고 요 u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절대값 이 부분은 이제 0 처리되는 거니까 이 h0 처리가 되어 있고 yz 부호 바꾸는 거는 2제곱 있고 여기 또 가지수도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1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8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옵니까? 자, 그렇다면은 32개 160에서 32개를 빼야만 됐습니까? 그럼 128 가지 이렇게 되나요? 자, 이 가지수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빼야 될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 붙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하느냐. 우선 절대값이 있는 부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 값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만 해주면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중복조합하고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거니까 대신 이렇게 곱하기 되는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만 주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개수 무난히 구했고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이제 절대값이 같아지는 그런 모양들인데 그냥 같아져라니까 순수하게 1, 2해서 곱하기 2 가지수 돼 있고 그 다음은 풀어가는 거. 이때도 D 부분에서 또 가지수. 특히 이제 이쪽이 0이기 때문에 근데 0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값에 1을 줬기 때문에 Y값 Z값이 실제의 값으로는 이건 좀 치환된 숫자 형태고 원래 값은 0 모양 1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 두 개 된다는 거 명심해서 실수 없이 이거 곱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는 중복조합을 상당히 응용한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14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1부터 9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해서 숫자를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이때 두 숫자의 합이 6 이상이고 B는 루트 A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 형태 같습니다. 저는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B는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우리는 Y는 루트 X 이런 그래프 모양 형태를 좀 이용할까 합니다. 1, 2, 3 조금 숫자를 커야 되니까 3쯤 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X에 9쯤 집어넣어야 되니까 9. 그 다음에 절반에 4쯤 집어넣어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1,1입니까? 이거 일일이 이거 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자, 대략 좀 그래가겠습니다. 4에 2, 3에 9. 조금 어느 정도는 정확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이 6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A 더하기 B가 6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직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그러면 또 얼마가 되죠? 6이 좀 어디 좀 표시할까요? 뭐 대략 표시할까요?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6 이런 그래프를 표시했습니다. 여기가 6점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4,2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그럼 어떻게 될까? 5,1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4,3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개수를 좀 구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A 쪽이 루트 쪽이 더 큰 쪽이니까 이쪽이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는 이 위쪽이 되겠고 그럼 이 곳에 있는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개수 카운팅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5 부분부터 여기 9 부분까지 있습니다. 6, 7, 8, 9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개수 구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일 때는 4, 5, 6, 7, 8, 9 있는 거고 9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뭐 일일이 좀 카운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곧바로 세겠습니까? 자, 5개 있고 6개 있고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있었죠. 자, 됐습니다. 전체 개수는 9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12가 되니까 약분이 되는 거죠. 자, 3, 9, 27 되고 3, 42 해서 계산 결과는 27분의 4 해서 결과 나와라. 됐습니다. 자, 저 풀이를 진행해서 결과를 얻어내긴 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주어진 부분에서 합이 6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곳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개수를 카운팅해가는 자,
개수를 카운팅해가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프 이런 부분들 나오면 여러분들 중에 좀 약간 몸서리치는 이런 학생분들이 좀 있으시죠. 근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겨우 직선에 무리함수, 고1 과정에서 배웠던 무리함수 이런 거니까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문제의 뜻에 맞는 부분들 아주 어려운 그래프 아니니까 뭐 평행이동도 돼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본적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표시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복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열심히 복습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야 되겠습니다. 15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0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하나씩 써놓습니다. i행, 1행, 2행, 3행, 4행 알겠습니다. 적힌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거를 mi라고 했을 때 점점 위쪽에 있는 숫자가 더 커져가야 되는 이런 형태 어떻게 될까요? 뭐 전체 가지수는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10개의 숫자를 싹 써놓은 거니까 10개 칸에 나열하는 거니까 10팩토리얼 해서 끝났는데 와, 이 규칙에 가장 작은 숫자를 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장고 시험 문제 보니까 그 다음 문제가 서술형인데 서술형 앞에 있는 16번 포함해서 한 4문제가 상당한 난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까요?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잘 내야만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무조건 맨 아래 칸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M4 부분에서 이게 1이 풀려서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맨 아래 칸에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머지 여기 숫자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또 3개의 숫자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9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고르고 그럼 4개의 숫자가 됐을 때 이거를 열심히 나열하면 맨 마지막 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4행을 채운 거죠. 4행.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3행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숫자가 몇 개 남았습니까?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개의 숫자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무조건 3행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행에 들어오고 제일 작은 수 그건 무조건 들어오니까 가지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5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아까 고른 숫자 하나까지 포함하면 3개의 숫자를 3행에다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개의 숫자가 또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3개의 수가 남아있는데 자, 이 중에 제일 작은 숫자는 무조건 2행에 되겠고 그럼 이제 2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 녀석들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뭐 해야죠?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 남은 숫자 1행에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이게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도 자, 제가 지금 이 설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혹시 또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싶을 정도로 개념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도 복잡하니까 9, 8, 7, 3팩토리얼 3이 1인데 또 4팩토리얼 곱하네요. 4, 3, 2, 1 해주면 지워지고 그럼 9, 8, 7 이거 9, 8, 7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 다음에 야 이것도 뭡니까 이게 큰일 나게 또 더하기를 또 곱하기라고 했어. 이어서 하는 거니까 곱하기 맞죠?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 여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되겠고 3팩토리얼 3이 1 되겠고 2 되겠고 2 되겠고 자, 이 많은 부분들이 계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잘 처리될까요? 약분을 좀 최대한 잘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10팩토리얼을 좀 살짝 고쳐서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일단 1, 2, 3, 4 빨리 지우겠습니다. 1, 2, 3, 4 됐습니까? 19, 8, 7, 19, 8, 7 열심히 지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 이거밖에 안 남는 건가요? 오호 맞습니까? 5도 남아있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맞아 지우게 되면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가 남아있고 위에는 분자 2가 하나 남았나요? 오호 됐습니다. 계산은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5분의 있군요. 다행입니다. 자, 이론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숫자 10개 그냥 나열해서 전체 개수 이거 보면 문제 될 거 없고요. 자, 가장 작은 수를 mi라고 했는데 자, 그 순서가 위로 갈수록 또 가장 작은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되겠다? 커져야 되겠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10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 무조건 선택해서 아래 칸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칸에 나눈 숫자 3개를 고르고 1까지 포함해서 4개의 숫자를 나열해 주겠고요.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6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숫자 무조건 고르고 나머지 2개 고르고 3개의 숫자 나열해서 삼행을 채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됐습니까? 이 계산 아이디어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처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고 개념 제가 한 설명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방정식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x 1, 2, 3, 4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고 정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x1이 3분의 4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되려면 x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x2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마이너스 x2 이런 개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x3는 2분의 7 x3는 그러면은 3.5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x4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식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x1을 우리는 그러니까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살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형태로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가볍게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이 좀 지거되나요? 그러면 이제 4 이렇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여기에 3 처리되니까 3마저 빼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복그렇게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8에 7 컨벤션 4에 3 그럼 7, 6, 5를 3, 2, 1 해서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35가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응용이 아주 그럴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음수 작거나 같았는데 음수 그럼 마이너스 x2 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식으로 자, 4개의 숫자가 모두 조건이 있어서 자, 이렇게 치환 개념 하나 좀 설명드렸습니다. 요런 개념으로 해서 4 자, 서술형 첫 번째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필요한 부분들 복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칩니다. 이번에 해야 될 문항은 서술형 두 번째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2번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동전 한 개를 던진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주사위 던진다. 방금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약수가 총 2번 나왔다. 그 확률을 한번 구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2분의 1 확률로 앞면이 나오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고요? 2번 던집니다. 그러면 2번 던지는데 오이약수가 2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이약수의 확률은 5이약수 5라고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자, 1, 5 두 가지가 있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게 2번 나온다. 처리가 되겠고 자, 2분의 1 뒷면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2번 던집니다. 3분의 1이 2번 나오고 아닌 것이 한 번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긴 3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요게 3 처리되니까 하나가 또 지워지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의 제곱은 남아있고 여기 3분의 1 약분 되겠고 이 약분 되니까 이렇게 처리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18분의 1에다가 9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8분의 3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6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독립시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잘 지켜서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면, 뒷면 2분의 1, 2분의 1 처리했고 2번 던진다, 2번 중에 2번, 3번 던진다, 3번 중에 2번 되겠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독립시행. 자, 정확하게 문제 출제된 단원의 뜻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 복습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번엔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사건 ABC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A 유의약수. 유의약수는 뭐가 있죠? 자, 집합들 좀 알아봅시다. A 집합 유의약수 1, 2, 3, 6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4개의 원소. 그렇다면 확률까지도 구해놓겠습니다. 3분의 2. 사건 B 3의 배수 3, 6. 자, PB도 구해놓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6분의 2, 3분의 1 이렇게 구해놓으면 됐습니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4의 약수다. C집합 4의 약수 1, 2,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PC 이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분의 1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아봐달라. 뭐 독립 종속을 알아보는 것은요, A 교집합 B 이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되는지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집합을 구해야 되겠네요. AB 두 집합에 공통된 원소가 3하고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PA 교집합 B 이건 이제 3분의 1이 될 텐데 이 결과가 PA 3분의 2하고 3분의 1을 곱하기해서 나오냐?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종속이다. 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A하고 C. 그러면은 또 이것도 A하고 C하고 교집합의 결과를 알아봐야 되는데 A하고 C 집합의 공통 부분 뭐가 있습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되나요? 다 또 이 확률은 그러면 또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PA 곱하기 PC가 되느냐 알아봐야 되는 건데, 자, PA는 3분의 2였고 이 부분이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니까 3분의 1 되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맞다는 이야기는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독립 종속. 원래 정의는 뭐 이렇게 되는 게 정의였죠. 자, B 사건이 일어나든지 B 사건이 일어나지 않든지 서로 관계가 없다. A 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독립인데, 자, 이 정의 형태 가지고는 풀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독립 종속을 판별 여부할 때는 자, 교집합 확률이 각각 확률이 곱과 같습니까? 이걸 통해서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이걸 이제 알아가는 게 가장 수월한 풀이죠. 자, 그걸 통해서 지금 두 사건 A, B하고 AC 독립 종속을 알아봤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9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이고 대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진다. 알겠습니다. 3의 배수의 눈이 2번 이상 나온다. 근데 잘 읽어야 되겠네. 연속해서 나온다. 2번 이상 나오는데 연속해서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2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2회 나올 때 뭐 좀 확인 사살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회 그것도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온다. 이건 분명히 이제 안 나온다고 그러면 한 칸 더 떨어지면 이 부분은 몰라 이렇게 되면 되겠고, 자, 2번 연속해서 나오는 이런 모양이 있겠고, 몰라에 안 나오고 자, 이러한 연속으로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연속으로 3번 나오는 건 좀 쉬운데요. 4번 던지는 거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모양은 될 것 같고, 됐죠? 그 다음 연속으로 4번 나오는 거, 자, 2번 이상 해주면 자, 큰 틀에서 이런 모양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좀 나눠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는요 그냥 계산하기 좀 쉽겠죠. 3의 배수인 눈이라고 했으니까 주사위에서 3의 배수면은 뭐 3, 6 이렇게 되니까 확률은 이제 3분의 1이 되니까 자, 이런 부분은 3분의 1의 4제곱 계산이 좀 쉽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 거는요, 오호, 이것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 아닌 거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 연속해서 3분의 1을 세제곱 두면 되겠고, 순서만 바뀐 거니까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또 가볍게 끝나죠. 자,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맨 위쪽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확률은 일단은 3분의 1 제곱이 연속으로 나와야 되겠고, 아닌 부분들이 3분의 2가 나오고, 자, 그 다음 여기는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렇게 되니까 확률은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3분의 2,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 처리하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위에 거랑 똑같은데 뭐 한 번 더 쓰죠. 뭐 이렇게 3분의 1의 제곱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자, 여기는 부분은 이제 3분의 1의 세제곱이 공통으로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1의 세제곱.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4제곱까지 해야 될 거 그랬나요?
4제곱이 좋겠는데요. 자, 그럼 뭐 4제곱을 좀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제곱 공통 끌어내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3분의 1이 하나 부족하니까 3을 한 번 더 곱하게 해주면 되니까 6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4제곱은 다 돼 있고 분자에 4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자, 3분의 1을 하나 더 3을 더 곱하게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2 있으니까 또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와서는 뭐 4제곱은 처리됐고 2 해서 결과 또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다 끝난 건가요? 우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80일 처리가 되겠고 10 해서 21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23, 7이 21이죠? 그럼 27분의 7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절차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칫 잘못하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디 때문에요? 2번 이상. 그럼 뭐 2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4번 나올 때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쉬운데 저기 연속해서 나온다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해서 연속해서 2번 있을 때, 연속해서 3번 했을 때, 연속해서 4번 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좀 정확하게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에 맞는 확률들을 또 정확하게 계산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독립시행을 그냥 마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문장에 맞춰서 적용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살짝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마지막 문항 잘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잘 공부하길 바라면서 20번을 끝으로 대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